우리 지역의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알아보고 소통하는 시간 시사 토크쇼 이슈앤 팩트체크입니다. 자, 2030년 개항을 앞두고 있는 대구 경북 신공항을 계기로 경상북도가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더불어 항공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점, 경북도의 항공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경상북도 통합신공항추진본부의 이남옥 본부장님, 그리고 경운대학교 무인기공학과의 박정수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박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군공항 이전 사업이 최종 승인되면서 밑그림도 그려지게 되고 이제 날개를 달게 됐는데 신공항 건설로 경북의 항공시장 판도가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 의미를 먼저 짚어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대구 경북 이제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으로 구축되는 공항으로 인해서 다양한 인프라 시설, 이제 특화된 어떤 항공이라든지 앞으로 그 전개될 UAM 분야의 어떤 제조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정비, 클러스터, 단지 조성 기반으로 그러니까 선도적 항공 산업 창출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이제 경북 구미 쪽에서 반도체 특구 또 국방혁신 클러스터 지정으로 국내 그 유일의 그 항공전자 지역 기반으로 이제 그 어떤 상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방산으로 전환할 경우에 큰 도약이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2010년도에 만든 F-35 같은 최신의 전투기 같은 경우는 디지털로 그 만든 구성품이 한 9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과거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됨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전자 부품 부가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전자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는 경북 지역이 굉장히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가장 그 이슈가 되고 있는 K방산 관련돼서 가장 그 핵심적인 요소인 그 육해공 무기에 들어가는 이 전자 그 제품들은 미국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이런 선진국으로부터 구매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내 방산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경북 지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맡아줘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가장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가 이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항공 분야만 발전할 것 같지만 관련된 인접 산업 분야가 어마어마하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본부장님, 지방공항 건설할 때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사실 수요거든요. 그 다른 지역 공항도 그 이제 승객이 없거나 물류량이 없어서 그냥 쉬는 공항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상북도가 생각하는 통합 신공항의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그 수치를 좀 알아보죠.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따르면 2050년도에 39만 톤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공 수요라는 것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에 따라서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한다면 항공 물류는 확실하게 많이 증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경상북도는 공항과 연계하는 철도, 도로 등의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고 또 항공 물류와 전문화된 그런 공항 신도시를 개발해서 관련되는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타당성 조사도 끝났고 이제 청사진이 그려졌는데 보니까 그 비용 대비 효율성을 따져보니까 1.0 넘기가 힘든데 훨씬 높은 수치가 나온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대구 공항은 흑자를 내는 공항이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경상북도가 항공 물류 육성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중소형 항공기 제작사와 두 번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변화를 예고하는 건가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울릉공항, 흑산공항, 백령공항이 차례로 오픈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소형 항공기 시장이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 보여집니다. 이번에 세계 1위 중소형 항공기 제조사인 엠브레어와 항공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글로벌 항공산업에 대한 컨설팅과 자문 그리고 항공 인프라 구축에 대한 협력을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항공 관련된 인재들을 공동 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경상북도는 항공산업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관련 기업들을 유치를 통해서 항공산업을 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특화 산업을 위한 다양한 또 업종과 기업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교수님, 업무 협약 내용 중에 그 항공 정비 사업인 예. MRO 사업 이게 진짜 중요하다면서요? 아, 소개해 진짜 주시죠. 중요합니다. 예. 그 MRO 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메인터넌스, 그다음에 리페어, 오버홀 해서 그 항공기에 관련돼서 유지, 보수, 네네. 정비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데 보통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는 한번 구매하면 한 4, 50년 정도 씁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퇴역을 할 때까지 그거를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 100이라고 본다면 구매를 할 때 한 20, 30% 정도 들어가고 유지 보수 정비하고 하는데 7, 80%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다란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이러한 MRO 부분을 유치하려고 엄청 경쟁에 뛰어들어서 그 공항 있는 주변 지역을 이런 MRO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지자체가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공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토부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사천 공항이 있는 그쪽은 B737급 같은 그러한 어떤 소형 항공기를 정비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김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항공이 있는데 그쪽에는 중형급, 또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중대형급 이런 걸로 이제 정리를 좀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구 경북 이제 통합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거하고 경쟁하기보다는 좀 차별화된 그런 MRO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량 항공기, 주로 이제 자가용 항공이라고 할 수 있죠. 네네. 이런 부분하고 많은 이제 그 조종사를 양성하는 그 대학이나 이런 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이제 훈련용 항공기, 그리고 이거에 더해서 향후에 이제 국토부에서 시범 비행을 2025년도에 하고 이제 상업용 운항을 한 2028년에서 30년도에 하겠다라고 하는 UAM이 있습니다. UAM은 이제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도심 항공 교통인데 이거를 이제 AAM이라고도 해요. 이제 과거에는 도심에서만 운항했지만 이제 지역 간 이제 이동을 하다 보니까 AAM이라고 해서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 이렇게 불리거든요. 네네. 만약에 이런 경량항공이나 UAM 쪽을 차별화해서 여기다 제조, 생산, 정비 이제 이런 것까지를 특화시킨다고 하면 커다란 어떤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고 차별화된 그런 집적된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동체를 테스트하는 부품 단위서부터 예를 들어서 뭐 고온이나 저온이나 또는 뭐 염분을 해서 뭐 이런 모든 시험 시설들을 구축하는 인프라 시설들이 없습니다, 국내에.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인프라 시험 시설을 구축한다고 하면 경북이 대구 통합 신공항을 구축하면서 국내적으로 굉장히 차별화된 특화된 그런 집적화된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교수님 덕분에 그 MRO 사업의 이면까지 자세하게 알게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이 치열하니까 예. 레드 오션에 우리가 뛰어드는 것보다는 새로운 블루 오션을 창출하는 게 낫겠군요. 그렇습니다. 훨씬 더 현명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항공 화물 수요가 이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통 이제 공항이 승객과 그리고 이제 물류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저희가 항공 물류 대기업이 지역에 꼭 필요한데 이렇다 할 기업은 없는데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사실 항공물류 대기업은 사실상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상북도는 공항을 연계하는 철도 교통망 등을 구축하고 네네. 특화된 신도시를 구축하면서 이 글로벌 물류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9월 6일부터 8일까지 이곳 구미코에서 항공 물류 방위 물류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네네. 네, 그 박람회에는 이미 70여 개 기업들이 참여하기로 하였고 대표적인 물류 기업으로는 미국의 UPS나 페덱스, 중국의 알리바바나 순펑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글로벌 물류 기업들과 긴밀한 그런 협력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네네.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설계 단계에서부터 글로벌 물류 기업들과 같이 설계에 참여하게끔 하는 그런 것과 또
지역 인재들을 양성해서 공급하는 그런 네. 계획까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하나씩 실행해 나가면서 전국적으로는 저희들은 글로벌 물류 기업들을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항공방위 물류 박람회가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겠군요. 워킹그룹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의미의 제안인지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 경북 구민은 이제 전자산업 그 요람이긴 하지만 방위 산업으로의 전환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 엑스포를 그동안에 꾸준히 매년 열어서 현재는 어떤 지역 축제 그런 장을 넘어서서 지자체, 공군, 대학, 연구소 또 정부기관이 참여해서 이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선진 보잉이나 로키드나 에어버스 같은 이러한 어떤 선진 항공사들을 접촉해서 물량에 입찰을 참여한다거나 수주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을 만들어서 그런 업체들하고 자연스럽게 지자체가 초청을 하고 그런 선진 업체들을 이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서로 이 매칭을 해서 회의를 통해서 많은 정보도 얻고 또 그 업체가 하고자 하는 입찰에 참여도 하고 수주도 하고 해서 이런 선진 업체들로부터 수주를 하면은 그 제품을 만드는 어떤 공정에 대한 인증 또 그 제품에 대해서 납품을 했을 때 그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을 자연스럽게 받거든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업체들이 또 새로운 업데이트된 굉장히 최신의 그 기술을 적용해서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그런 업체들한테 또 인증을 받고 납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경북 지역에는 사실은 이제 그런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소업체들이 최신 제품을 만들어서 그런 어떤 업체들한테 납품하려고 해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또 인증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채택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근본에 있는 이런 전시를 통해서 업체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에 어려웠던 그 인증에 대한 그런 부분을 또 수주 입찰을 받아서 획득할 수도 있고 또 자기네들 그 매출이라든지 또 발전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을 이제 드렸는데 이제 경북도에서 흔쾌하게 이거를 받아들이고 또 결정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네네. 작년에 했는데 금년도에 바로 하시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이제 본부장님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거를 짧은 시간에 준비하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 전시회가 근본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적인 그런 전시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예. 이제 항공산업 분야다 보니까 어려운 용어가 꽤 많은데 우리 본부장님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앞으로 더 바빠지실 텐데 UAM을 항공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이 UAM 사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시죠. 얼반 에어 모빌리티, 즉 도심 항공 교통을 말하는 것인데 방금 박정수 교수님께서 그걸 더 포괄적인 AAM, 즉 미래 항공 교통으로 이렇게 명칭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 경북도는 우리 경북의 현실에 맞는 그런 경북형 도심 항공교통 수단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응급 재난에 대비한 공공형 UAM을 사업을 시작할 예정으로 있고 향후에는 관광형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이번 4월에 한국공항공사, 경북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7월에는 도로공사와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대구시 또 한국도로공사, 우리 경북도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하나시스템 등 관련 기업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재, 부품 등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는 그래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경북이 항공 생태계로 다 같이 잘 살려면 각 지역, 시군마다 연계된 특화된 사업을 많이 펼쳐야 할 텐데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경북도의 항공 물류 산업 정책은 강한 것은 더 강하게 그리고 가능성 있는 것은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아하. 말씀하신 대로 구미의 반도체, 전자부품 그리고 포항의 2차 전지, 경주, 영천까지의 자동차 부품, 그리고 안동 바이오 산업, 김천, 또 칠곡에는 농식품 산업 이런 산업들은 발달된 물류 인프라, 항공 인프라를 통해서 더욱더 경쟁력을 가질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신도시 건설을 통해서 자유무역지대로 발전을 시키고 특구로 지정, 물류특구로 지정을 해서 글로벌한 물류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항공산업 인프라를 구축해서 항공기 제조, 정비 등의 또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부품 정비들을 네네.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양한 인프라가 더 중요한데 그 외에 어떤 인프라 설립이 중요할까요? 예, 그 항공 산업은 인증으로 시작해서 인증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증.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상용으로 만든 어떤 전자제품을 방산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증이 필수적이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제품이나 부품을 품질 보증을 위한 시험 시설을 가진 그런 어떤 기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사천 같은 경우에 이제 우주 위성에 대한 부품을 많이 만들었는데 초기에는 그 부품을 만들어서 대전에 시설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가져가서 거기서 품질 인증을 받고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어려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반문 교사로 삼아서 이쪽 경북 지역에서도 이런 어떤 전자 부품을 만든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인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험 시설 기관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사천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하기 위해서 그 한국 산업기술시험원이라고 KTL이 있습니다. 네네네. 거기를 그 우주 부품 시험 부문만 지자체, 국회의원, 뭐 대학 이런 데 똘똘 뭉쳐가지고 유치를 해서 그거를 이제 진주로 사천 옆에 있는 진주로 내려오게 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KTL의 본원까지도 유치를 했죠. 그래서 각 이제 업체들이 굉장히 좀 편의성, 그 다음에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반 토대가 된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사천 쪽에서 이제 항공 산업을 하는데 이제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부품을 만들고 할 때 여러 공정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은 소량이고 한데 투자돼야 될 어떤 장비나 시설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한 업체가 다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천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중소업체들이 부품을 만들었을 때 공통되는 부분, 예를 들어 제품 만든 후에 페인팅을 한다든지 이런 표면 처리 시설을 하는 거를 산업부에 유치를 해서 또 업체들이 일정 부분을 그 투자해서 공동 시설을 만들어서 활용을 한 그런 네.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북 지역에서도 전자 어떤 부품에 대한 그거를 방산으로 했을 때 그러한 어떤 것도 하나의 또 사례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관련 기반 시설도 어마어마하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야, 생각보다 훨씬 더 방대한 규모의 산업입니다. 이게. 예, 왜냐하면 그 항공 부분 경우에는 이 수량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다품종 어떻게 소량 산업이라 하다 보니까 근데 갖춰야 될 시설 장비들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그 하나하나의 장비 시설들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한 업체,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해서 어떤 자기의 수익을 창출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제 지자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고려해 주셔서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와 우리 경상북도 또 대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산하견, 학교도 연구소도 모든 사람이 다 일심동체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게 똘똘 묻지 방안도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초기에는 이 지자체가 굉장히 리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모든 인력 양성이라든지 투자된 비용이라든지 또 절차라든지 제도 인증 이런 모든 부분들을 그런 업체들이 이렇게 리딩해서 선도적으로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그 이제 초기에는 지자체가 좀 리딩을 해가야 되고요. 이제 리딩을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에 나중에 되면은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선도적으로 해나가면서 지자체에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예. 그런 단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워킹 그룹도 있고 한데 이제 지자체가 좀 지원해줘야 될 그런 아이디어, 또 업체들이 또 나아가야 될 방향, 또 중앙 정부에서 또 좀 요청해야 될 그런 사항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많이 정보를 확보해서 좀 많이 제공해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분께서 마무리로 경북의 항공 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하는지 끝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항공산업은 진입 장벽이 높지만 일단 진입에 성공하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장기간인 수익이 보장되는 산업입니다.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경북도만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경북도뿐 아니라 관할 시군 또 기업들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경북도에서는 항공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경제진흥원 등 경북도의 산하기관과 함께 경운대 또 구미대 같은 학교 그리고 지자체 등과 함께 항공산업 싱크넷을 구축해서 협의체를 구축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실질적인 산업을 만들어가는 플랫폼을 만들 것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나로 일심동체가 되어야 될 필요가 많겠고 경상북도의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조언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항공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자체, 업체, 대학, 연구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신성장 동력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업 자체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S자 곡선이라고 해서 초기에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지만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이제 또 지속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정화된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발전시킬 그러한 산업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 경북에 있어서 좀 필요한 거는 연구개발 조직이 좀 확충이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경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용화된 전자 부분을 이제 육해공 무기 체계로 방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허브화를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뭐 여기 본부장님 계십니다만은 지자체 쪽에서 각 그 산업체의 연구 개발 조직 또 공공기관의 연구 개발 조직을 좀 이쪽 경북 쪽에 많이 유치하고 좀 그거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방산 쪽에 많이 좀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옛날에 기술품질원이라고 이제 모든 방산 제품을 만들면 그 이제 기술품질원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분리된 국방 기술진흥연구소가 있습니다. 진주에. 근데 거기서 입찰과 어떤 관리, 연구 개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입찰 관리를 다 하는데 한 1조 규모의 굉장히 큰 예산을 다루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연구소를 좀 경북 지역에 좀 유치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방산 그 항공방산 물류 전시회가 이제 열리는데 요건 지속적인 개최를 해서 전자 부품에 대한 어떤 국내의 허브 그 클러스터로 우리 경북을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경북의 신성장 동력 산업화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그걸 하면은 경량 항공기라든지 아까 그 AAM 제조, 생산, 정비 그런 기지화를 해서 집적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이 경북 지역이 그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된 그런 어떤 집적화된 단지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크나큰 커다란 발전을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과 그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중남부의 거점 공항이 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또 물론 이제 도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의 항공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두 분 이남옥 본부장님과 박정수 교수님으로부터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경상북도의 항공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단순히 대구 경북 신공항은 공항이 새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북 경제 재도약의 중요한 발판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새롭게 비상하는
경북의 경제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